나와 녹음기사 해닝은 그 트럭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우리를 반기는 눈치였다. 서투른 영어로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려 애썼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촬영은 시작됐다. 우리가 탄 차는 서서히 광주의 중심가 쪽으로 향했다. 이때 그들이 낮게 애국가를 불렀는데 지금도 그 느낌이 강렬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시내 지역으로 접어들자 점점 차량에 탄 시위대는 더 많아졌다. When we came last not least through to Gwangju, we were welcomed by a big crowd of people, and they gave us something to drink and some fruits and some candies, and I was very eager to talk to the people, and they applauded and said, "Oh, lucky you come here, welcome." 곳곳에서 시위대는 주민들에게 환영받고 있었다. 막대기를 든 시위대에게 먹을 것을 건네주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트럭 위에 우리 카메라를 발견하자 주민들이 다시 환호했다. 우리가 탄 트럭에는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고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다. 나는 필름 속의 이 남자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 Der ist tot gewesen nachher. Am übernächsten Tag weiß ich nicht. Erschossen. Der hatte einen Kopfschuss, der junge Mann. Und ich weiß leider den Namen nicht. Ich hatte auch die Möglichkeit, nicht immer alles aufzuschreiben. Aber den habe ich unter Garantie gesehen, dass der nicht mehr lebt. 가는 곳마다 우리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외국 기자인 우리를 왜 이렇게 환영하는지 잘 알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우리가 광주 시내에 도착한 시간은 사건이 일어난 지 3일째가 되는 화요일 낮이었다. 우리는 도시 전체를 찍기 위해 높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었을까? (5월 18일) 오후 4시. 모든 일은 시작되었다. 광주의 가장 중심가인 금남로에 군용 트럭이 도착했다. 공수부대원들이 차에서 내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구경하고 있었고 공수부대원은 다가왔다. 갑자기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군인은 힘껏 몽둥이로 후려쳤다. 사람들은 당황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길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 황급히 달아났다. 공수부대는 달아나는 사람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진짜 그 다리에서 맞다가 그 젊은 학생이 피하다 못해서 다리 밑에 떨어졌어요. 밀어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건 본인이 그냥 피하고 싶은데 피할 데 놓고 하니까요. 이 다리 난간에 길에서 맞다가 밑에 떨어진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 전부 다 허게 찔렀죠. 저도 진짜 어떻게 이거 뭐 기자였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순간적으로 그 판단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당황했다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공수부대가 여자나 노약자에게도 폭력을 사용한 데 있었다. 광주시에는 당시 광주 동구청에서 만들어진 일지가 남아있다. 동구청 공무원들은 거리에 나돌던 유인물을 수집하고 또 직접 상황을 파악해 그날 광주시에 보고하고 있었다. 공무원들은 5월 18일 거리 상황을 이렇게 보고했다. 한 사람이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왔는데 완전히 이 머리가 함몰돼가지고 그냥 뭐 병원 그 의사가 막 우리가 왜 이래야 됐냐고 눈물 흘리는 것도 몇 번 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의
진압은 안 했어요. 당시 공무원들이 상부에 보고한 내용도 마찬가지였다. 갑자기 처녀가 붙잡혀 왔어요. 이제 지나가는 처녀가 붙잡혀서 좀 트럭 밑에서 군용 트럭 밑에서 거기서 막 뚜둑 패는 거예요. 몇 사람이 이제 발로 차고 지압봉으로 때리고 또는 개머리파로 들어 막 뚜둑 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는 아이고 사람 살려 하고 악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 당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람 나 죽겠네 뭐 사람 살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옷이 막 찢어지고 헝클어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여자를 끌어서 그 화물칸도 올리더라고. 올릴 때 이미 거의 다 벗겨져 있는 상태야. 거의 찢어져 버린 상태야. 옷이. 이 밑에 쪽을 가리려고 하는 이렇게 하고 젖가슴 이렇게 하는 이런 표현이야. 이런 표정이라고. 이게 다 가리죠. 다 보여요. 살길이 다 보이는 겁니다. 참혹한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광주 사태의 첫날 밤은 두려움 속에서 지나가게 된다. 이날 밤 통합병원에서는 곤봉에 맞은 한 명이 숨을 거둔 것으로 기록은 적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공수부대의 등에는 대검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온 군인이 총에 대검을 꽂은 것이었다. 근데 이 5년 10시 상황이에요. 보니까 착검을 하고 들고 와요. 제 사진이 착검으로 띄우는 것이 바로 19일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19일 날 정확하게 본 거 있죠. 거기서. 설마 했지만 기어이 대검은 실제 학생과 시민들에게 사용되고야 말았다. 광주시장이 당시 내무부에 보고한 문서인 광주시 상황보고.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서 사람을 대검으로 찌르고 살해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공포에 질렸죠. 사실은 그 현장을 보는 사람은 마음이 떨려서 우리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주가 옛날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강주에서 그런 큰 그렇게 복잡한 일이 그렇게 없었어요. 간단히 후퇴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시기였지. 그런 과정을 그렇게 아주 리얼하게 유혈 사태가 벌어진 그런 상태를 많은 시민이 보지를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걸 보고 누가 참겠습니까? 그걸. 어? 이게 적군하고 싸운 상태도 아니고 가만히 서 있는 민간인을 가서 무조건 보는 것이죠. 그게.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거의. 그래서 공포에 질렸다고 봐야죠. 사실은 공포의 도시였죠. 정말 강주가. 광주는 길가에 살해된 시신이 나뒹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다.